네, 조멘토한테 뭐 약간 화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 관련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불법 자금은 1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관계자 수사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그 압수수색 할 때요.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면 문 열어라, 당당하게. 야당의 중앙 당사입니다. 그냥 겉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네,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는 소식, 결국 뉴스픽에서 좀 보셨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주에 부임한 곳입니다. 김 부원장의 체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이재명 캠프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로 성격까지 바뀌었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시점 지난해 4월에서 8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돈이 흘러갔다는 시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조직관리 업무를 맡으며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요청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대장동 패밀리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죠.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 중에 8억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이렇게 줬고요. 이게 김 부원장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김 부원장 이 대표가 공언한 측근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죠. 이 대표는 오늘도 김 부원장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결국은 이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겠죠. 야당 대표이자 이 직전 대선의 후보의 정치 생명이 달렸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지만 진실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네, 이 대표는 돈의 출처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JTBC의 보도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의 녹취록 보도를 예로 들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네, 저희 JTBC의 남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 바로 이 내용이죠. 남 변호사 본인이 로비에 실패했다고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네, 그런데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남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 이미 마쳤기 때문일 거라고 봤습니다. 일단 김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갔다 이렇게 진술한 사람 바로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오늘 0시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인 말만 남기고 갔는데요. 기자들에게 답변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씨, 자백하세요. 자백. 파이팅.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자백하세요. 이재명 후보님 대선자금 목적으로 8억 원 김용 부원장에게 제공하신 건가요? 검찰 압박회의 있었어요? 받았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검찰 압박 받으셨나요? 지금 석방되시는 실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동규 자백하세요. 자백. 네, 이렇게 자백하라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몰려왔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석방하는 대신에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현재 그 피고인들끼리 서로 상호 증인 신문을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유동규를 풀어주면 곧 김만배, 남욱 등도 풀어주는 건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유동규를 풀어준 것은 뒤로 밀실의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검찰이 이번에 새로 적용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요. 원래 유 전 본부장이 받던 뇌물수수 혐의에 비하면 형량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한마디로 유 전 본부장이 배신한 것 아니냐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어요. 뇌물수수죄에서 정치자금 전달죄로 바뀌는 거죠. 8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단순 자금 전달이다. 이건 어쩌면 집행유예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석방된 유동규의 신변이 걱정이 된다. 나만의 우려인가라고 글을 썼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 알려진 바가 있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네, 유 전 본부장 스스로도 사고가 있었다 간접적으로 상황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구치소에 있을 때에도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압수수색과는 국채은하를 받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있잖아요. 이게 왜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죽으면은 다 덮어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밝혀볼게요. 그리고 다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잘못이 있건 그다음에 문제가 있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까지 중단하고 의원들이 모두 모였죠. 김 부원장이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자금으로 보기에도 좀 많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었고 우리 당원들이 낸 당비도 있었고 8억 가지고 경선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아마 그 경선 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외에도요. 이 대표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수사들은 더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부원금 의혹, 또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최소 7건입니다. 반 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방금 보신 서른 의원이요.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직접 만나서 불출마를 권유했던 과거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사실인 거는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은 검찰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네,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것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칼끝은 문재인 정부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로 가는 관문이 김 부원장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노 전 비서실장은 바로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죠. 12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친 뒤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부월조, 즉 제도끼의 재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당시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요. 노 전 비서실장이 주재했던 청와대의 대책회의 이후에 북송 방침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라 동해 엽기 살인마 북송 사건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16명을 줄인 엽기 살인마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거냐는 겁니다. 우선 납부된 북한 주민들이 한 270~80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여 명이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탈북자와 엽기 살인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장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한풀 꺾일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서 전 장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감사원이 이야기한 국방부 보고서 국방부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김 전 해경청장이 부인했다는 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등의 정황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근처 중국 어선이 구출을 했다? 그래서 손에 부상이 있으니까 붕대를 감아줬다?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그럼 다시 빠뜨린 거예요? 그럼 중국 어선이 구출했었어야죠.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네, 이런 수사들도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피할 수 없다고 압박을 했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답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다. 퇴임 대통령은 좀 건들지 말라, 이런 입장이지만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강행할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치 보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 즉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찰 수사들과 관련해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답한 바가 있죠.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불법 자금 1원도 없다. 김용결백 믿는다.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동시에 겨누는 검찰.